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자율주행 종목들을 좀 알아보고 있죠. 3개의 종목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했고요. 퓨런티어를 우리가 먼저 알아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YJ 링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라이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딱 이렇게 3개만 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종목들은요, 자율주행 섹터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을 우리가 다 같이 보자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영상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움직임이 반등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인 위라이드나 그리고 포니 AI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자율주행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대장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공급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퓨런티어,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YJ 링크,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라이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종목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모두가 다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3개의 종목을 보는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면서 YJ 링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7,98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131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1,422만 주 정도가 되고요. 52주 최고가 24,000원, 최저가 6,57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바닥이다.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YJ 링크 차트가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5월 30일에 장중 12.53%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제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어떤 뉴스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이따 한번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박순일 대표이사님이시죠. 이분이 가장 많은 29.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성균, 김동현, 자, 이런 분들도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딱 봐도 일본인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다카라 쿠니히로. 자, 다카라 쿠니히로 상이 5.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일본 법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임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박순일, 이분이 대표이사다. 자, 박순일 대표이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인상이 좋으시네요. 네,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누구를 좀 닮은 것 같고요. 인상이 되게 좋으신 박순일 대표님이 YJ 링크의 대표이사다라는 걸 좀 참고로 알아봤고요. 현재 회사의 재무 실적을 좀 보면요, 매출액이 2022년에 591억 원이었는데 23년 넘어와서 486억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액 변화는 크게 없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를 보시면 그 연속성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로 전환되었던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한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요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전자공시에 보면 이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길 들어가 보시면 왜 이 매출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매출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전방산업의 시설 투자 지연으로 매출액 일부가 감소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는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이례적인 비용, 그리고 이 공장, YJ 링크가 공장을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공장 SMT 풀라인 구축으로 신규 인력의 충원과 인센티브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해외법인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이 이 재무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는 실적의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좀 보시면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재무 건전성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늘어서 부채를 상환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부채가 좀 완화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을 보시면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넘어오면서 유보율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축적하는 유보 자금보다는 계속 무언가를 투자하고 인풋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올해 6월쯤에 멕시코 공장이 이제 생산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6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아무래도 좀 계속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고요.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1분기 보고서죠.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여기에 사업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MT죠. SMT는 여기 영어 약자를 보시면 Surface Mounted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이 PCB 기판에 여러 가지 칩들을 납땜하는 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PCB 기판에 각종 칩들을 장착시키는 그런 자동화 기술을 바로 SMT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공정 장비들에 대한 용어들이 쭉 나와요. 다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CB는 뭐 익숙하지만 한 번 더 보자면 프린티드 서킷보드예요. 이러한 PCB 기판에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과 뭐 단자들이 이렇게 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이 되는 거 이거를 PC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AOI예요. AOI 뭐 여자 걸그룹 이름 같긴 한데, 자, AOI는 이 O가 옵티컬 광학이죠. 인스펙터는 검사하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광학 검사기입니다. 그래서 PCB 자체 실장된 부품 상태가 잘 부착이 돼 있는지 그 수율을 검사하는 일종의 장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OI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YJ링크가 가장 판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컨베이어와 로더, 언로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컨베이어는 SMT 라인에서 장비들을 연결시켜주는 장비다. 그리고 로더는 매거진 렉에 적재되어 있는 PCB를 다음 장비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장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로더는 반대로 이송되는 PCB를 매거진 렉에 적재하는 거. 그러니까 매거진 렉이라는 게 이따 사진으로도 보겠지만 이렇게 PCB를 적재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쌓여있는 이 PCB를 꺼내오는 건 로더고 반대로 여기다 이렇게 쌓는 거는 언로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우터는 낱장의 모듈로 PCB를 커팅하는 커팅 장비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용어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SMT 라인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표면 실장 기술을 이용한 이 SMT 라인이 굉장히 많은 기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T 라인 장비는 일반 공정 장비와 스마트 공정 장비로 나뉜다고 하는데 YJ링크의 사업 영역은 이 스마트 공정 장비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간단히 한번 볼까요? 보면 이 SMT 공정이 이렇게 1번부터 쭉 9번까지 진행이 될 텐데 1번은 로더가 들어갑니다. 로더. PCB 기판을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로더가 아까 매거진 렉에 쌓여있는 PCB를 옮겨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매거진 렉이 여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는 PCB 기판을 적재 수납하는 거, 아까 언로더라고 얘기했죠. 이 9번은 언로더, 1번은 로더. 로더로 시작해서 언로더를 끝나고 마지막 완성된 PCB는 여기에 매거진 렉에 이렇게 적재하는, 자, 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SMT 라인 구조입니다. 중간중간에 뭐 자르고 경화시키고 뭐 이동시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를 YJ링크가 공급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MT 공정의 제조 라인은 보통 15대에서 30대의 장비로 구성이 되는데 YJ링크의 주력 제품은 로더, 언로더, 컨베이어, 버퍼. 자, 이런 PCB 이송 장비류가 50% 이상 주력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비주력 제품까지 포함하면 한 70% 이상 이 SMT 공정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 글로벌 고객사가 대표적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는 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애플 등에도 들어가고요. 글로벌 탑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들의 고객사를 다 두고 있다라는 게 회사의 경쟁력으로 좀 장점으로 꼽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생산 기지도 많고 해외에 영업점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해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의 확장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의 회사들도 반도체,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우주, 자율주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PCB SMT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MT 시장을 봤을 때는 10조 원 이하의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다 보면요,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주요 품목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요, 아까 주요 품목이라고 했던 컨베이어 쪽에서 27.81%, 그리고 로더 언로더가 23.60%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왔던 게 레이저 마킹입니다. 자, 레이저 마킹은 PCB 혹은 제품 표면에 뭐 바코드, 로고, 문자 등을 마킹하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 안에서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력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아직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으로는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으로 테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는 여기까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 보고서 등의 텍스트로 내용을 좀 이해를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실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킹이 가능하죠.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고, 이거는 AOI인 것 같습니다. 광학검사. 네, 그리고 이렇게 실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PCB를 이송해주는 로더, 언로더 장비들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제품, 프로덕트를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 SMT 관련 장비들이 나오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로 큰 축으로 이렇게 제품을 나눴습니다. SMT를 한번 눌러보면 아까 소개했던 그런 장비들의 여러 가지 모델, 제품 라인업들이 쭉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게 컨베이어가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보시면 로더가 나오죠. 로더. 예. 여기 로더는 PCB를 이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PCB 이송 장비가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추적 장비는 아까 바코드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킹하는 것들 확인하셨죠? 그 마킹. 자, 그런 머신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장비는 라우터. 네, 아까 이 라우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PCB를 커팅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PCB가 여기서 이제 커팅이 돼서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장비들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4년 12월 16일에 나온 건데요. 자, 테슬라와 협업하는 13개 EMS 전체 업체에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내년 실적 목표를 매출 750억 원, 당기순이익 130억 원을 제시한다. 내년이라 하면 2025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2024년 매출이 제 기억으로 한 490억 정도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를 750억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까 거의 적자였잖아요. 당기순이익 4억 원인가 그랬는데, 자, 이거를 130억 원까지 목표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 자체는 생산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추가 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뭐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이제 EMS가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EMS라고 나오면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도 이미 지금 납품을 했는데 추가 발주가 나왔다라는 내용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작년 뉴스이긴 하지만 이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이다. 테슬라 쪽에 이제 직접 공급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테슬라와 협업하는 13개 EMS 업체에 장비 공급을 확대한다. 그렇다라는 건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 고객사들에게도 이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나온 건데, 자, YJ링크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X와도 관련주로 엮인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도 들어가지만 이 스페이스 X에는 도대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느냐? 자, 스페이스 X SMT 라인에 보트로더와 언로더. 자, 이 로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로더는 PCB 이송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올해라고 하는 건 202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 8월경에 검수를 완료하고 공급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도 들어가지만 스페이스 X 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도 엮인다? 네, 우주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 보기보다는 공급사가 테슬라 쪽, 스페이스 X 쪽이기 때문에 그쪽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딱 지금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YJ링크가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거기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고 고객사로 두고 있는 YJ링크가 이거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급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추가 발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차트 잠깐 봤을 때 장중 오늘 12.53%까지 급등했다가 상승분 다 반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냐?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이죠. 5월 30일 스페이스X와 원앱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 공식 허용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텔리안테크나 이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이 이 뉴스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YJ링크가 장중 반응했다라는 거는 자율주행 때문에 반응한 게 아니다. 자,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테슬라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YJ링크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뉴스는 저궤도 위성을 주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스페이스X 쪽으로도 SMT 자동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5월 21일, 자, 이 뉴스를 좀 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긴 한데, 제가 이 뉴스에서 좀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나오죠. 글로벌 시장별 맞춤형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뭐 이런 지역에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점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생산시설, 공장까지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현재 본사는 대구에 있어요. 대구를 비롯해서 베트남 하이퐁의 생산 법인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올해 6월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2200평 규모의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2026년 내년에는 인도 벵갈루루 지역에 생산 시설을 설립을 할 거고요. 2028년은 유럽 생산법인 설립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글로벌 공급망들을 통해서 계속 생산은 늘어날 것이다. 생산이 늘어나면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은 늘어날 텐데, 자, 이들의 고객사가 아까 글로벌 탑 메이커들이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뭐 애플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ASE 같은 이런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도 고객사로 둘 만큼 다양합니다.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있고요. 우주,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모든 글로벌 고객사들이 YJ링크의 고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변수가 없진 않겠지만, 자,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수요와 발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 이런 차트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글로벌 증시 지금 차트 현황을 좀 잠깐 보고 넘어오면요. 자,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월 7일, 9일 무렵에 바닥을 찍은 뒤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최근에도 위에서 지금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분간 이 모멘텀이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또 하나가 소개해드렸던 게 모비라이였죠. 모비라이도 최근에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포니 AI 바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4.1달러에서 17.1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7.15달러는 금요일에 7%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20달러를 넘어간 시점이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상승폭은 5배 이상 상승을 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화의 속도라든지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보다 아무래도 속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고요. 미국이 테슬라 웨이모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이제 위라이드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긴 하고 그게 맞긴 하지만, 최근에 저점이었던 4월 28일에 6달러에서 지금 떨어진 가격이 10달러예요. 그렇다라는 건 얘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워낙 기존의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해 보일 뿐이지, 바닥 4월
28일이면 한 달 전입니다. 자, 한 달 전 바닥 시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이 고점을 기록했었던 이때보다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다는 건 매물 소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시장이 적정가로 측정한 가격이고, 이 가격에서 떨어질 확률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나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아무래도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제가 위라이드를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황에서 이 자율주행 섹터가 중국과 미국으로 쏠려 있는 분위기인데,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율주행을 다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다를 만드는 SOS랩, 레이더를 만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반도체 엄청 많아요. 이 모든 종목들 우리가 다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테슬라 쪽으로 엮이는 종목이 퓨런티어, YJ링크, 라이콤 세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알아보고,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대장주고 웨이모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강력한 대장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YJ링크는 스페이스X 쪽으로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엮이는 YJ링크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알아볼 라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퓨런티어는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공정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관련 뉴스가 나오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날짜가 6월 12일로 특정이 됐어요. 로보택시가 이제 이때 상용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처음에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나중에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가지고 나중엔 100만 대까지 뭐 늘린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지금의 이런 흐름들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사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만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이렇게 세 개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YJ링크는 뭐 기술적인 대응을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바닥을 찍었던 6,400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담스러운 고점 위치는 아니잖아요. 악성 매물들이 많이 위에 쌓여있긴 하지만, 자, 앞서 있었던 4월 23일과 4월 28일, 자, 이 두 날짜 가운데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 많은 매물대들이 지금 9,000원과 8,000원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윗꼬리가 나왔던 것처럼 당분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면서 이런 윗꼬리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매물 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신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금을 많은 비중을 한꺼번에 넣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분할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들어가실 수도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율주행을 투자하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관련주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퓨런티어와 YJ링크 그리고 라이콤, 자,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섹터, 나는 차량용 반도체가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좀 확대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안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J링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섭이 남윤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라이콤으로 이 시리즈 좀 마감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